이거 그 부품 소개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다시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품 소개하는 부분이 제일 길었었는데, 이거 지금 그 쇠나 알루미늄 이런 거를 뚫는 드릴인데, 보면은 그 4mm부터 있죠. 직경 4mm, 4, 6, 8, 10, 12, 그 2mm 단계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5개 단계예요. 15개 단계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29개. 이 구멍 크기가 29개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 드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드릴이 29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드릴이 29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3개만 있으면 이 크기에 따라서 두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갖고 싶었는데, 할인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들어왔어요. 10,000원 안쪽으로. 합쳐서 10,000원 안쪽으로, 10,000원 안쪽으로 좀 더 싸게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요거는 15T짜리. 이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국내 그 판매 포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마켓에서 샀나?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소켓이라 그러면, 보통 이 체결 부위, 사각 체결 부위가 좁고, 이 주둥이 쪽이, 이 육각 부분이 넓고, 이렇게 해서 길죠. 이 15T짜리인데, 보통 한 3cm가 넘어가죠. 15T 정도 되면. 3cm, 한 4cm 되려나? 길어요,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이게, 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진짜. 또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이건 짧은 거, 한 2.5cm 밖에 안 돼요. 상당히 짧고, 작아요, 아주. 근데 그, 소켓이 자동차 이제 해체하고, 부착하고, 이렇게 부품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종류별로 많이 필요하죠.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또 굴절, 꺾이는 거, 정말 온갖 게 다 필요한데, 그 한 부위, 부품 하나 탈착하는 데만 쓰여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 한 1년 동안 안 써. 쓸 일이 없어. 그래도 있어야지 뭘 하니까. 하나씩 사서 모아두면 쓸 일이 있고, 그리고 부품을 탈착을 할 때, 좀 적어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서 갖다 놔야 그걸 쓸 텐데. 그래서 나는 좀 적어 놓는 편이야. 뭐 어떻게든 해서 꾸역꾸역 뭐 연결하고, 각도를 억지로 맞춰서라도 이제 하긴 하지만, 그때그때 적절한 도구가 뭐가 있는지 적어놨다가 정비 끝나고 난 다음에 부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미리 이거 다 해둘 순 없죠. 부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탈착하는 거를 공구를 다 갖다 놓기가 어려워요. 소켓 종류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100종류가 넘을 거예요, 지금. 예. 소켓만 해도 한 80개가 넘는데, 종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이 부품들이, 이거는 국내 포털에서
판매 포털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싸게 구매했어요. 이게 좀 단가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보니까 이거 4만원대 파는 데도 있어요. 지금 1000원대에 샀거든요. 1250원인가? 이거 4만원대 올려놓은 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사면 안 되겠죠? 정신 나간 거지 그거. 이건 지금 이것도 10,000원대 10,000원 후반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테무에서 산 건데 테무가 사기성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좀 조심해야죠. 근데 할인 받아가지고 요거는 10,000원 안쪽으로 한 8,000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체 부품에 관해서 대체 부품에 관해서 지금 뭐 말들이 많아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아직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저 한국에는 그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시절을 좀 겪다 보니까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아니 애국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응? 애국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그리고 애국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요즘 세상에 국가를 위한다? 국가가 뭔데?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중국산 아직도 떠드는 새끼들이 있던데 그거 습성 자체가 매우 잘못돼 먹은 거예요. 그거. 거짓말. 중국에 이런 그 부품들이나 이런 걸 파는데 공구나 부품들을 파는데 또 자동차 부품 파는 그 업체나 생산업체가 몇 군데일 것 같아요. 10만 개도 넘을 거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일괄해서 하나로 뭐 중국산 이렇게 떠나 중국산은 어떻다. 그게 일괄해가지고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중국산 어떻다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무지의 소치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예전에 뭐 보편적으로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좀 질이 낮다든가 제품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었죠.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진짜 미개할 때. 근데 지금은 한국에는 인공위성도 제대로 없어요. 아직. 중국은요. 중국은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가가지고서 탐사 위성들 보내고 그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두 건입니까? 그 편차가 있는 건데 뭐 중국산 떠드는데 이거 국내 포털에서 구매를 했지만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최소한 자재 원재료는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대부분. 일단 가까우니까 생산량도 많이 있지만 일단 가까웠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지 않습니까? 저 남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저쪽보다는 운송비가 쌀 수밖에 없죠. 일단 빠르고 가까우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중국산이 어떻다 중국산은 좋다 중국산은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난 납득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중국 제품을 갖다가 뭐 멸시하고 중국은 어떻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게 무슨 뭐 지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지식이 있다거나 뭐 우월한 무슨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표방하는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식한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 개구리 우물 안에서 하늘 바라보는 격이지. 물론 중국 제품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응?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꼭 하자 있는 것만 골라다가 저가에 치려고 그러는 놈들도 있고, 하자 있는 걸 갖다가 더 돈을 많이 받으려는 놈들도 있고. 응? 그런데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는요, 하자품을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그야말로 쓰레기다. 이거는 뭐, 규격도 안 맞고, 그야말로 이거 장착을 하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런 제품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요즘은. 중국산이고 뭐고 간에. 도리어 정품이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품이 어떻게 됐고, 이딴 소리 하는데 정품이라는 게 없다니까? 아, 네, 답답해가지고. 정품이 어디 있습니까, 정품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100% 하청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조립만 하는 건데, 뭔 제조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무슨 정품 있고 그런 게 있냐고.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또 지능이 있어야지. 양심도 없고 지능도 없어요. 눈치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한국에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많아. 아니, 정품이 어딨냐고, 요즘. 삐품 그러는데, 삐품이 어딨습니까, 요즘? 자, 정품 개념이라는 게 왜 없냐면, 정품이라고 떠드는 건 자동차 제조사 센터라는 데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공급선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생산은 똑같은 데서 해요. 똑같은 데서. 중국이고 나발이고 간에 똑같은 데서 한다고, 생산을. 똑같은 데서 해가지고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물건이 다릅니까? 응? 그리고 다른 종류의 차량에 장착하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뭐 현대차 부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개판으로 만들겠어요? 개판으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게,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죠. 수작업이 안 됩니다. 수작업을 어떻게 만들어? 100% 자동화 기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동화 기계를 설계하고 그 자동화 기계를 만들고 그걸 사가지고 기계를 가동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이 제품 가격에 비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기계는 이거에 비교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런 기계를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하자르게 있는 거를 만들어서 팔겠냐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지가 돈이 날라가고 지가 손해를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놈이 그러겠냐고. 어떤 놈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합시다.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이 덜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계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고 정밀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한다고 했는데도 엉망인 경우들도 꽤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20년 전에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중국산도, 에? 중국에서도 자동차를 제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볼보도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간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응? 10년이 넘었어요. 15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만들어요. 본인들이 차를. 어? 지금 XC90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나운서 가족들하고 뭐 2.5톤 트럭하고 들이받았는데 2.5톤 트럭 운전사는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XC90 타고 있던 아나운서 가족들은 경미한 찰과상 정도,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볼보는 정말 뭐 대단하다 어쩌다 떠드는데 그거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든 거 좋다고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좋고 할 것도 없어요. 회사를 매입을 하면서 기술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전체 다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볼보사에서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오기 전에 볼보에서 만들던 거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통일한 품질로. 품질을 다르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니까. 그 어떻게 품질을 다르게 만드나? 어떻게 저가의 품질에 그걸 만드나? 그런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어디서 구하기가 더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뭐 수입품 중에서 국산차도 뭐 똑같은 거지. 응? 국산차 부품 같은 거 어디서 한번 구해보세요. 하자 있는 거. 못 구해. 어떻게 구해? 하자 있는 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응? 그게 어느 쪽 부품이든지 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여기다 장착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거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거 어디서 구하나 그런 거를. 타이어나 이런 것들처럼 오래 두면 기름기가 빠지고 경화되고 이래가지고서 제조한 지 오래되면은 그게 오래돼서 노후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말고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부품에 하자가 있는 부품 하자가 발생한 부품을 어디서 찾아보시라고. 중국산 어떤 것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도리어. 기술이 있는데 그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어떤 놈이. 답답하네. 아니 지들이 파는 자동차에다가 납품을 해서 지들이 차를 굴리고 다니고 전 세계에서 수출량이 손가락 안에 꼽아요. 걔네들도.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중국산 부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도대체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웬만해야지. 그리고 그걸 애국이라고 하고 애국이라고 떠드는 새끼들도 있다니까. 정신질환자예요, 그거는. 중국산 부품이 뭐가 어떻게 됐는데?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느 부품이. 그래서 지금 뭐 대체 부품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내가 설명을 했는데, 대체 부품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뭐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고 왜 우리가 돈 줄 거 다 주고 보험료 낼 거 다 하면서 B품으로 이렇게 수리를 받아야 되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러면은 대체 부품으로 물건을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고 대체 부품으로 해서 가격이 좀 낮아졌으면 보험료를 좀 내려달라든가.
대체 부품을 인증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대체 부품 인증 기간을 좀 폭넓게 해달라든가, 대체 부품 가격도 거품이 있으니 그걸 좀 내려야 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무슨 주장을 해야지. 어? 중국산 대체 부품으로 하게 되면은 내구성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망가지고 빨리 망가지고 그러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지금 한국이 좀 문제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와 관련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의 그 사기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아직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은 수입차, 국산차는 뭐 거의 평준화되고, 그리고 좀 거품이 많이 거쳐졌는데, 이 수리 부품 조달이라든가 수리 관련된 쪽에서는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진작에 좋아졌는데, 수입차 수리를 위한 수리라든가 부품 조달은 이건 완전 아마겟돈입니다. 아직도. 응?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응?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부품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최대 뭐 한 40배씩 차이 나는 것도 봤어요. 2,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를 뭐 40만원씩 팔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4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4-5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사다가 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길이 들어 있어, 한국 사람들이. 네. 끔찍한 일입니다. 뭔 자동차 수리비가 몇천만 원씩 나오고 합니까? 그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부품이 차져야 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사기죠. 네? 지금 내가 내 차를 수리를 하면서 부품을 여기저기에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격하고 막 이런 걸 알아보고 품질까지도 다 직접 내가 장착을 해가지고 타고 다니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한국이 수입차 시장이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국산차를 애호해야 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자동차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한국이 망하고 국민이 다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널려 있어요. 개새끼들이. 지들이 처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더러운 새끼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 아니, 소비자들 눈탱이 쳐가지고서 거지 만드는 게 어떻게 애국이 되고, 그게 어떻게 국내 산업 보호가 되고, 국내 산업을 그런 식으로 보호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응?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그딴 소리 떠드는 새끼들 보면 지들이 눈탱이 쳐가지고 소비자들 알거지 만드는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보면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거 내가 부품별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좀 집중적으로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이거 집중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자료를 쌓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검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씩 다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부품이나 뭐 이 수리 관련해 가지고 눈탱이 치고 이런 거 못 할 겁니다. 응? 공개를 할 거고 이 새끼들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짓거리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응? 이 또라이 새끼들 말이죠. 센터도 그래. 센터도 센터에서 정품이 어디 있나? 어? 여러분 뭐 독일차에 독일에서 만든 부품, 프랑스에서 만든 부품 허벌창나게 떠드는데 그거 프랑스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됩니까? 독일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돼요? 그 OEM으로 해가지고서 주문자 생산 상표 부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어떻게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뭐 독일 부품이 좋고 뭐 프랑스 만들기 좋고 닭대가리 새끼들. 예? 정비를 수십 년 했다는 새끼들이 그 지랄을 하고 병신지랄을 하고 앉아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새끼들도 있지만 부품 조달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도 아는 척하고 떠드는 거라고. 부품 생산 조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새끼들이. 아니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어떻게 이 부품을 만드냐고.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만들고 뭐 동네에서 다 만드니까. 자동차 부품도 똑같아요. 응? 자동차 부품도 예전에나 전문 부품이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랬지만 지금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 자체가 보편화돼 있다고. 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기계를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 리는 없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보편화돼 있다고. 응?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가 뭐 어떤 차가 더 좋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헛지랄이 헛지랄. 그거 100년 전엔 그랬겠지. 지금 기술이 다 공유돼가지고, 응? 특허 기한 다 만료돼가지고, 특허 낸 것들도 기한이 다 만료돼가지고, 응? 좋은 거는 다 따라해. 따라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응? 돈도 있고 시간도 그만큼 흘렀고 다 따라해. 다 똑같아. 자동차 구조를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부품을 갖다가 요리 달리게 하고 조리 달리게 하고 조금씩 하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응? 어떤 엔진은 뭐 다른가? 그런데 이 차가 더 좋고 저 차가 더 좋고 이 차를 해보니까 좋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또 그렇고 한 10여 년 전 제품들 차량들 이런 걸 보면 똑같아요. 수입차들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고가로 막 10억 이상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처발른 차들이면 모를까. 응? 성능이 다 똑같아. 그래서 수입차 부품들 보면 호환이 되죠.
호환되는 게 종류가 많은 거는 막 100가지씩 호환이 돼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년 뭐 이런 볼보 같은 경우에는 S80계 S60 그 모델에 대부분 다 적용이 돼요. 부품이. 그리고 포드하고도 호환이 돼. 변속기는. IC 미션 일본 거 갖다가 장착해놨어요. 변속기 오일은. JWS 일본 거 갖다가 장착을 해놨어요. 그럼 JWS 그 오일 쓰는 데가 한두 군데? 지금은 많이 또 다변화됐지만 IC 미션 장착했던 데가 한두 군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 쓸데없는 헛지랄이에요. 헛지랄 그거. 그럼 부품이 어떻게 응? 답답하네. 중국 전기차 갖다가 한국에다 도배를 해놓은 사람들이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니 중국 전기차를 한국에다 도배를 다 해놓은 거죠. 지금 현대에서 차 판다는 거 그 대부분의 중요 부품은 중국산이에요. 그거 예?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배터리가 중국산이면 말 다 한 거지 뭐. 벤츠에서도 배터리 중국산 갖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지랄들 하지. 중국산이 불이 붙는다고. 배터리를 낮은 가격에 쓸만한 배터리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전기차 제조사에다가 납품을 하다 보니 점유율이 높은 거고,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불량이나 하자의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 막 똑같이 다른 제품하고 똑같이 뭐 10,000분의 1이다. 응? 10,000분의 1의 확률로 불량이 나온다 그래도 더 많이 불량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착시 현상이죠.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전기차가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가 왜 한국에 갖다 뿌렸냐,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거를 누가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한 건데 문재인이가 한 건데 그거를 왜 그러나?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갖다 뿌리는 새끼들이 문재인이 저 깜빵 가야지 저거. 정치적인 거하고도 지금 무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런 말장난 무식한 소리 지가 돈 헤쳐먹으려고 꼴값 떠는 이해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새끼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암적인 존재들. 정작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25% 관세 붙인다 그러죠.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를 보편 관세 25%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25%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하고는 지금 8% 보통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수리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부품이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신차는 일단 제껴놓읍시다. 신차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이 출고 자동차에 대한
출고 자동차에 대한 그 출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 목적의 부품이 중국산이 지금 미국에서 팔리지를 못해요. 저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다가 납품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 내수로 해결해야 된다. 중국의 경제를 유지하고 중국 국민들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 제품은 우리가 사자.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중국 내에서 소비 열풍이 불고 있어요. 미국에서 저지랄을 해가지고.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이게 기회예요. 한편으로는. 안 그렇겠어요? 응? 좋은 제품들 싸게 갖다 쓸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갖다 쓰면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응?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제품, 응? 다른 나라에다가 공급해가지고 돈을 또 벌면 되는 거고. 그게 국제무역 아닙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돈 되는 건 또 따로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든가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응? 요즘 마약도 팔고 그러던데.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마약계의 샛별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약 배대지 사우스코리아. 그래서 지금 중국산 제품이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소비자들은 그런 중국산 제품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 수입차 쓰는 사람들 그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쓰면 되지 않냐,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워낙에 돈이 좀 돈 값어치가 세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팔던 거를 한국에다가 더 싸게 팔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한국이 뭐 환율이 얼마나 된다고. $1,45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달러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도 지금 알리테무나 이런 데는 소매인데 알리바바나 그 다음에 뭐 다른 포털 같은 데서는 중국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포털 같은 데서는 단가가 상당히 저렴해요. 근데 그거 공개를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원가를 그대로 공개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이거 부품 다른 거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볼보 차량 관련해서 볼보의 특정 모델의 부품들은 그 제품을 갖다가 좀 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격이 너무 엉망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가짓수도 많고, 그리고 이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거 검증해야 되는데 일반 제품들보다 검증하기가 무지하게 까다롭죠. 그래서 해야지 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그런 그 볼보 승용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부품을 들여올 거야. 그래서 뭐 5개?
종류별로 5개? 종류별로 5개 해가지고 다 하려 그래도 한 1억 원은 넘어가겠지.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내 거 쓰면서 사업자 내고, 응? 사업자도 안 내고, 응? 다른 사업자 가지고, 응?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새끼들도 있던데, 사업자 내고 물건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 차에 내가 그 장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장착하는 뭐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파고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백날 떠도 뭐합니까? 응? 입으로만 백날 떠도 뭐해. 그래서 그 부품들 뭐 가격이 어떻다 이런 거 공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좀, 원가 공개하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시장 질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격에 특정 부품들, 자주 쓰는 거, 소모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소모품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구나. 모든 게 다 소모품이지 뭐,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 부품들. 그래서 이제 볼보도 그렇고 일반 차량들도 그 타이밍 벨트라든가 보조 벨트, 겉벨트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자주 교체를 하는데, 비교적 자주 교체하는 편인데, 또 워터펌프라든가 텐셔너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베어링, 또 뭐 볼 조인트라는 거, 오도독뼈라고도 하죠. 근데 그 용어 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그런 제품들은 필요한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리비도 돈을 너무 많이 받아. 일단 부품 가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어디서 구하기도 힘든데, 그 100만원에 원래 100 몇만원에 올려놓고 그랬었다 그랬잖아. 응? 온라인 보니까 없어. 엔진오일 팬, 그 볼보 S80 2세대 거를 파는 데 자체가 없는데 100 얼마에 올려놨던 게 있었어요.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그러면 그건 뭐 자기 마음이지. 아니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나. 그럼 쓰레기지. 그게 어떻게 100만원이. 센터에서도 그렇게 팔아요. 근데 그 제조원 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그까 있게. 근데 그거 도매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뭐 중고 같은 거 이제 긁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재고가 그렇게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안쪽으로 공급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다가 누가 어디에다 갖다 팝니까? 그거를 하나만 필요한 건데 중고로 갖다 써야지. 근데 중고도 싸지가 않아. 30만원대 팔고 그러니까. 신품을 30만원대 파는 것도 있긴 한데 딱 하나 있어요, 국내에. 한 군데서 그렇게 파는데, 수리해서 탈 거야 그냥. 지금 뭐 실리콘으로 해서 마감하고 잘 타고 다니니까. 전국 일주도 하고 잘 다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수입차들이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 그 운행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정비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부품 조달 여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 유통 체계, 그 다음에 수리나 뭐 이런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차가 뭐 죄졌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그냥 똑같이 수리하고 똑같이 쓰면 돼.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국내 산업은 뭐 국내 산업이에요. 국산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국산차가 어디 있어요?
현대에서 해외에다가 공장 설립해가지고 해외에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부품 조달해가지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지를 해외로 지금 돌리고 있어서 국내에 그 자동차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산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데. 단가가 안 나오는데 국산 차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요, 여러분, 되도 않게 장난질 해가지고서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편향적으로 뭐 국산 상표를 붙인 물건들을 고가에 팔게 해주고 이런 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들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자국 국민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차 부품을 왜 안 만듭니까? 국내에서 공장들은 바보라서 수입차 부품을 안 만들어요? 이거 왜 안 만드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차 부품을 국내 기술 좋은 국내 공장들이 왜 수입차 부품을 만들지 않고 국산차 부품만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 똥값 받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차 부품은 어떻게 뭐 특허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는 뭐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는데? 뭐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은